자, 우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지금 결정이 된 건데, 근데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이 그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치워줄까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원래는 원희룡 이야기만 했다고 알려졌는데 의원님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치 않는다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담 중에 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 회담 중이 아니라 조율 중에 예, 대통령실 측에서 그러한 사람은 안 하겠다 하면서 김경수 지사 복권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공작 정치가 부산된 거죠. 함정을 판 건데, 그죠? 예? 함정을 판 거야 그때.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함정을 팠는데. 아주 이재명 대표가 성숙하고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지. 그런 공작 정치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은밀하게 당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제거해 줄게, 기회가 안 가도록 할게, 이런 은밀한 제안을 하자, 이걸 받을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소리냐,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하고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IS가 박정희하고 회담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음은 임자 차례야 하니까 활딱 넘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삼각선을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달랐습니다. 야, 요거 그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그 확실한 거죠. 저는 그것을 알고 정치부 기자들하고 식사하면서 만약 이것이 알려지면은 진짜 영수회담이 깨진다. 앞으로 다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깨진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이 코너로 몰리니까 절대 비보도를 해라 하고 비보도 전제로 민주당 출입 기자 거의에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도 잘하셨네. 예, 비보도 요청한 것도. 우리는 잘합니다. 근데 왜 이거는 이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김경수 지사 사면을 하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바라지 않는다 하고 또 한 번 코너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공작 정치는 버려야 됩니다. 이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대 하던 거죠. 하기야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전두환 시대로 넘어갔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거기보다 더 넘어간 것 같아요. 요즘 완전히 넘어갔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자,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 사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널리 알려졌는데, 본인 혼자 대선 레이스를 치르는 건 여러모로 위험하다. 그 여러 경쟁자와 함께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그 본심이에요. 그렇죠. 저에게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표 경선에서도 90% 내외 지지를 받는 것은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이 이재명이 내세워서 정권교체를 하자 하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집단 지성이에요. 집단 상식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늘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우리 당 대권 후보로 나가야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아시겠지만 이 뭐 갈라치게 당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럴 사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장관 때는 사면하고 왜 복권 반대하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사면했죠. 그렇죠. 왜 반대하겠어요. 저는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검찰 출신으로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라이벌이 자꾸 강적이 생기는 게 싫은 거겠죠. 그렇죠. 우리 민주당이 더 커지고 경쟁자가 많아서 거기에서 더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가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싸워보겠다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큰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항상 앞서잖아요. 자, 고사는 된 것 같고, 의원님 최근에 그 크게 뜨거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2의 한일 합방을 하려고 하는 이완용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저도 광복회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광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역사적이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역사가 중요하냐 하지만은 역사를 버린 민족이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도 가고 있는데, 그런 굴욕의 역사를 찬양하고 일본 국민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 만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반드시 임명 취소를 해서 이걸 결정을 해줘야 광복절이 되지 내일 분열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취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분은 한번 정하면 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독립기념관장까지 굳이 이런 사람을 임명해야 될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은 식민사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친일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사도광산이나 강제징용, 위안부, 심지어 뉴라이트 독립기념관까지 임명하는 것은 완전히 제2의 한일 합방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용산에 밀정이 있거나 이완용이 있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죠. 넘은 게 아니라 이것은 국민적 저항이, 역사적 저항이 참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인데, 예. 광복절이 두 곳에서 열려보세요.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려워지는 역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분열절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광복회장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적극적으로 후보 지지했던 분인데 이제 완전히 갈라섰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드님, 현재 연세대학 교수 하시는 분이 예. 초등학교 때 절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렇죠. 집에 오고 가고 아버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어요. 이철우 교수. 예. 그 이철우 교수도 이 독립기념관장은 아니라고 잘라 말하는데, 사실 이런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보수에서도 예.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